그럼 어떤 연면시비제를 써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세 가지는 쓰셔야 되고, 질소 얘기하고 칼슘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칼륨 얘기했었던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질소 얘기하다가 조금 하면은 부추 재배 필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원래 권장하기로는 식질 토양, 그러니까 조금 더 점토질 토양에서 키우기를 권장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점질 토양은 그 칼륨의 고정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칼륨이 부추로 들어가는 양도 훨씬 많겠지만 내가 뿌린 칼륨의 일부는 땅에 지금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토가 아닐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소는 물 주면 잘 들어가긴 하는데 칼륨은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질소뿐만 아니라 칼륨 요구도도 맞추셔가지고 칼륨도 좀 높게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질소에게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결국에 부추의 상품 등급이라 하면 뭐 길어야 되고 짱짱해야 되고 색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세 가지 요소잖아요. 뭐 맛도 좋고 향도 좀 더 좋은 거고요. 길이 좋게 하려면 결국에 뭐 질소죠. 부추 생육이 좋아지니까 길이가 좋아진다. 질소 잘 뿌리셔야 된다. 그럼 어떤 질소 뿌리셔야 되냐?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요소태 질소, 그냥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암모니아트 질소, 암모니아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암모니아는 아니지만 그냥 암모니아라고 할게요. 질산태 질소, 이것도 그냥 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개가 그냥 뭐 질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싸고요, 그거보다 비싸고요, 그거보다 비쌉니다. 상식적으로 뭐가 제일 좋겠어요? 비싼 게 제일 좋겠죠, 당연히. 그럼 비싼 걸 쓰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왜 비싼 게 제일 좋냐를 좀 알고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돈 쓰실 때 그렇게 아깝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대표님들 주머니가 열릴 거 아닙니까? 요소, 암모니아, 질산인데 이 세 가지는 근데 사실 다 똑같아요. 왜? 원래 똑같아요. 요소가 가수분해되면 이제 암모니아가 되는 거고요. 암모니아가 이제 질산화가 되면 질산태가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충분하면은 요소가 질산태 질소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데미지들이 나타난다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소는 지금 저기 밖에 펼쳐져 있는 나락, 여기는 영오진미 많이 심으시죠? 세일미? 알겠습니다. 세일미. 이거는 세일미입니다. 요소태 질소는. 그리고 암모니아태 질소는 현미 정도로 보겠습니다. 현미. 그리고 질산태 질소는 이제 햇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햇반. 바로 부추가 먹을 수 있는 건 햇반이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햇반을 만들기 위해서 수확도 해야 되고 도정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을 가수분해 질산화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용어까지 모르셔도 되고,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 좋은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토양 산성화예요. 암모니아태 질소 뿌린 데고요, 질산태 질소 뿌린 데인데요. 색깔 보니까 암모니아태 질소 뿌린 데는 색깔이 여기인 것 같고, 질산태 질소 뿌린 데는 색깔이 한 여기쯤 비슷한 것 같네요. pH가 여기는 4.5, pH가 여기는 6.0, 6.5. 아, pH가 되게 많이 낮아지는구나. 맞습니다. 암모니아태가 질산태 질소로 되는 과정에서, 부추는 질산태 질소로 먹으니까 암모니아태가 질산태 질소로 변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토양이 많이 산성화가 되더라. 초기에는 오히려 산도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신기한데? 라고 하는데 후기 되면 되게 많이 떨어져요. 두 분자 수산화기 내뿜고 네 분자의 수소 이온을 내뿜기 때문에 결국 pH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석회십이랑 말씀드리면서 웬만하면 pH를 안 건드는 형태, pH가 떨어지지 않는 형태, 토양을 산성화되지 않는 형태의 제품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 토양 산성화 많이 시키는 거는 제일 주요 원인은 질소겠죠. 부추니까 질소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소를 쓰실 때는 암모니아태 질소보단 질산태 질소가 좋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토양 산도를 왜 이렇게 신경 쓰냐라고 하면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토양 산도에 따라 가지고 양분들의 유효도가 달라지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아까 인산에서도 봤잖아요. pH가 떨어지니까 인산이랑 철이랑 달라붙어 가지고 막 인산도 잘 흡수 안 되고 철도 흡수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H는 독성 물질이 아니라 밭의 pH가 잘못 관리되어 버리면 양분들의 유효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양분들이 잘 흡수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질산 칼슘이랑 질산 암모늄 요소만 보겠습니다. 1kg 질소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다시 중성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석회를 얼마나 뿌려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질산 암모늄이랑 요소는 당연히 암모니아태 질소 요소니까 석회를 뿌려야죠. 질산태 질소도 들어있긴 하지만 암모니아태 질소도 들어있고 요소도 들어있으니까 석회를 1kg 뿌려야 됩니다. 황산 암모늄은 더하죠. 암모니아태 질소랑 황이 들어가 버리니까 유한, 아까 했던 유한이죠. 산성화를 많이 시키니까 이거 1kg 뿌렸을 때 석회는 3kg 뿌려야 된다는 거죠. 중성으로 다시 만들려면. 저는 이 형태의 제품들은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소 고정인데요.
요소랑 암모니아태랑 질산태랑 가장 큰 차이점은 요소랑 암모니아태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요소는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가 아니긴 한데 언젠간 암모니아태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고 질산태는 마이너스입니다. 토양이 대부분 토양이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달라붙고 아까도 인산이랑 철이 달라붙은 것처럼 달라붙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안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태 질소는 땅에 고정이 되어버려요. 일부가. 근데 질산태 질소는 고정 없이 들어갑니다. 고정되는 양이 근데 상당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해요. 이 100 정도를 뿌렸다고 했을 때 실제로 질산태는 거의 고정 안 돼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이 암모니아태는 고정이 많이 되니까 이만큼 떨어져요. 이만큼을 잃은 거예요. 땅이 양보한 겁니다. 좋은 형태는 아니죠. 땅에 이렇게 질소가 남아있는 거. 우린 이걸 염류장애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요. 거의 한 10% 정도는 땅에 지금 고정되어 있다. 암모니아태 질소 써버리면. 부추는 질소 많이 먹어야 되는데 10%를 아깝게 땅에 지금 남겨놓고 땅에 남겨놨으니까 염류 농도 높아지고 염류 농도 높아졌으니까 다른 양분들은 흡수 잘 안 될 거고 그리고 혹여나 질소가 안 들어가야 될 때 갑자기 질소가 물길 따라서 땅에 이렇게 고정되는 질소가 물길 따라서 이동하면은 뭐 웃자람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병도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땅에 고정되지 않는 형태의 질소를 쓰셔야 되니까 질산태 질소가 조금 더 좋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질산태 질소는 마이너스라고 했고 암모니아태 질소는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친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친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랑 안 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추가 많이 먹어야 되는 양분들이 대부분 이제 양이온들이 있습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인데 암모니아태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랑 겁나 땅에서 싸워요.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싸우니까 칼륨, 칼슘, 마그네슘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질산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랑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수율 같은 거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질산태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요. 뭐 칼륨 보실까요? 칼륨 점점 높아지고 있죠? 흡수율이. 질산태 질소 비율이 50대 50, 질산태 질소 비율이 반, 뭐 질산태 질소 비율이 80, 질산태 질소 비율이 90 이렇게 되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온이랑 기량작용을 하지 않고 상조작용을 합니다. 양이온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라는 거고요. 질소 휘산인데요. 암모니아태 질소를 뿌리면 가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가스가 나오는 양이 상당해요. 한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pH 5.5 이상, 7.3 이하 요 정도 토양에서 뭐 온대 기후니까 우리나라 온대 기후니까 14% 정도가 가스로 날아간다라고 해요. 내가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100kg 뿌리면 일단 10kg은 땅에 고정되고 시작. 90kg 남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5kg는 가스로 날아가니까 90 빼기 15는 75인가요? 75지. 예. 100 뿌렸는데 지금 이용 가능한 형태의 질소는 75밖에 안 남은 겁니다. 10은 땅의 고정, 염류장애. 15는 가스로 분출, 가스장애. 이 장애 두 가지 다 일으키는 질소를 굳이 무조건 싸다고 쓰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질소 휘산 실험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게 노란색이죠. 원래 처음 시작이 노란색이었다가 이게 가스 검출기인데요. 이게 가스 검출기가 가스가 나오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질소 가스가 나오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나이트라보라는 저희 질산 칼슘 비료고요. 컴플렉스라는 폴리인산이 포함된 제가 아까 강조드린 폴리인산이 포함된 복합 비료입니다. 그리고 얘도 질산태 질소, 얘는 질산태 질소가 90%, 얘는 질산태 질소가 50%. 그래서 둘이 섞으면 거의 한 70%, 80%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랑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싫어하셔도 어쩔 수 없으니까 얘는 입니다. 얘는 요소 얼마나 파란색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다 제외하고 53시간만 찍었을 때요. 나이트라보랑 컴플렉스는 깔끔하게 노란색이 유지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밑둥에 조금 파래진 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산태 질소가 들어있다라는 암모니아태 질소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반 이상이 파래졌고요. 가스가 많이 나왔고요. 요소는 뭐 말도 못합니다. 요소는 지금 4개 파래지고 지금도 집에서 계속 파래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질산태 질소가 좋아요. 가스장애가 없다는 거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제품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합비료, 폴리인산 들어가 있는 복합비료, 질산 칼슘 형태로 제가 권장을 드렸던 질산 칼슘 비료 같이 쓰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밑거름에도 그렇고 웃거름에도 그렇고 12량 정도 뒤에 나올 텐데 그 12량으로 들어가면은 한 70% 정도가 질산태 질소, 30% 정도가 암모니아태 질소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염이 토양에 고정되는 문제, 가스가 날아가는 문제,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리입니다. 가리도 중요한 역할 많이 하죠. 가리 중요한 역할 많이 하는데 여기 아까 대표님이 질문 주셨던 염화가리가 여기 나오네요. 염화가리, 황산가리, 질산가리 나오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황산가리는 녹이기 어려워가지고 연면십이 좀 힘들다. 염화가리가 잘 녹는다 말씀하셨던 거는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염화가리보다는 다른 저희 회사 제품 아니더라도 가리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쓰세요, 염소가 적은 걸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걸 땅에 뿌리는 걸로 하면 얘기가 다르죠. 땅에 뿌리는 거는 연면시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갈 때 염화가리랑 황산가리만 비교하자고요. 어차피 가리 써야 되니까. 그리고 부추를 키우시고 있는 식질토양, 식양토, 양토에서는 질소를 주는 것만큼 가리도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가리 고정이 잘 되니까. 충분한 양의 가리를 주셔야 되는데, 그럼 그 충분한 양의 가리를 염화가리로 줄 거냐 황산가리로 줄 거냐 그 얘기예요. 뭐 이건 답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화가리가 좋을까요 황산가리가 좋을까요? 황산가리가 좋겠죠. 염화가리 염소 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황산가리 같은 경우는 부추한테 필요한 황도 들어가 있고 가리도 들어가 있네요. 실제로 염류 집적도라는 지수가 있어요. 얼마나 염류 장애를 쉽게 일으킬 거냐라는 염류 집적도라는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황산가리가 1이라고 하면은 1만큼 염류 장애가 나타난다면 염화가리는 2.5 정도 이런 나타납니다. 그 지표가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2.5배 정도 얘가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 제가 복합 비료라고 했잖아요. 폴리인산 들어가 있고 질산트질소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 제품의 가리는 100% 다 황산가리입니다. 염화가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마그네슘 중요한 거 아시죠? 결국에 부추 색깔 내려면은 또 질소도 공급이 돼야 되고 인산도 공급돼야 되고 하는데, 마그네슘 잘 공급하면 잎 초록색으로 예쁘게 잘 빠지니까, 그리고 광합성도 잘 되게 하니까, 광합성 잘 돼야지 생육도 좋아질 테니까, 마그네슘 뭐 당연히 넣어주셔야 돼요. 부추 색택을 향상시키려고. 이 제품에 마그네슘도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질소인산 가리만 얘기하는데 황 8%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 3% 들어가 있고 미량요소 철, 망간, 아연, 굴이 안 들어가고 몰리브덴, 철, 망간, 아연, 몰리브덴까지 미량요소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들고 온 제품이죠. 칼슘은 뭐 딱히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칼슘 많이 넣어줘야 된다라는 건 우리 동의했잖아요, 초기에, 그죠? 근데 칼슘의 소스로 뭐가 좋을 거냐 했을 때 제가 땅에 뿌리는 건 당연히 질산칼슘이 훨씬 좋습니다. 염화칼슘보다. 그것까지도 말씀드렸고, 이 제품이죠. 나이트라보 제품들. 이 제품 질산칼슘 제품입니다. 완전 수용성 칼슘의 붕소. 요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야라라는 회사가 머리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질산칼슘 제품인데 붕소로 코팅이 돼서 노란색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질소랑 칼슘이랑 붕소를 같이 공급하는 제품인데 왜 머리를 잘 썼냐면, 결국에 칼슘이 주요하게 끼치는 영향은 팩틴 결합이라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팩틴 결합을 만들어가지고 내성을 키워주고 무슨 뭐 뿌리도 좋게 만들고 이런 게 칼슘의 하는 역할인데, 그렇게 팩틴 결합을 만들 때 칼슘도 쓰이지만 붕소도 쓰여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칼슘을 공급하고선 붕소도 같이 공급을 해줘야지 훨씬 더 칼슘의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은 칼슘, 질산칼슘을 붕소로 코팅해가지고 효율을 되게 좋게 만든 제품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결국에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요거랑 요거잖아요. 요거랑 요거고, 10이랑은 전 이 정도 봐요. 요 정도를 부추 배시고선 이제 하시라. 여기서 그럼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그러면은 연면시비는 추천을 안 할 거냐라는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면시비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연면시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덧거름, 육묘기 덧거름으로 생리활성 물질 같은 거 추천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30평 기준으로 5리터 정도 추천을 드렸었고, 결국에 연면시비제는 필요해요. 땅으로 뿌리는 비료만 중요하고 연면시비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연면시비도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동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 그러니까 뭐 칼슘이 됐건 미량 요소가 됐건, 사실 뭐 질소 인산 가리는 워낙 이동이 잘 되니까, 근데 뿌리 흡수가 되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이동이 잘 되니까 좀 그냥 뒤로 미루더라도, 그거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연면시비가 되게 효율이 좋아요.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에만 뿌리세요, 연면시비로만 하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병행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떤 연면시비제를 써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싼 연면시비제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되게 비싸고 좋은 영양제랑 그냥 뭐 적당한 영양제랑 그렇게 저는 큰 차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 관행적으로 여러 농가분들 다니면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연면시비는 필요하고요. 특히나 칼슘제, 생리활성제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미량요소제까지 쓰시면 좋고요. 이 세 가지는 쓰셔야 되고, 좀 이제 저렴한 제품 위주로 고르셔서 쓰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연면시비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먼저 그러면 받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먼저 박수를 한번 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